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이 인기 애니메이션 기획칼날에 체인소에 나오는 마키마가 들어간다면 어떨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체인소맨 마키마는 최근 본 만화 속 여자 캐릭터 중 역대급 캐릭터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매혹적이고 강렬한 인상을 준 캐릭터인데, 이전 시나리오인 덴지 시나리오를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신 것 같아 마키마 편도 이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떼가는 매끄러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공안의 데빌런터로 악마들을 사냥하며 살아가고 있던 마키마. 그녀는 어떤 곳에 좀비 악마가 출몰했다는 제보를 받고 그곳을 향해 갔죠. 그런데 그곳에 가까워질수록 마키마의 마음은 어쩐지 요동을 치는 듯 했는데, 이 근처에 자신이 꼭 만나고 싶은 악마, 체인소의 악마가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마키마가 좀비 악마가 있는 폐건물에 들어가자 그 안에는 갈갈기 베어버린 좀비가 된 시체들이 있었고, 좀비의 악마 역시 갈갈기 베어 대치당한 상태였죠. 마키마는 그 광경을 보고 이건 체인소의 악마의 힘이라는 걸 직감했고, 체인소의 악마를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체인소의 악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어떤 다른 악마의 모습이 있었죠. 그 악마는 마키마를 보자마자 금신 쫄았고, 마키마는 번뜩인 눈으로 싸늘하게 당신 악마군요. 혹시 이곳에 체인소의 악마가 있지 않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은 이 세계의 악마 종타쿠, 방금 전 그 체인소의 악마가 두려워서 지쳐있는 틈을 타 다른 이 세계로 보내버렸다고 했죠. 그 말을 들은 마키마는 싸늘한 눈빛으로 당장 그를 다시 이 세계로 돌려놓으세요 라고 했고, 이 세계의 악마 종타쿠는 덜덜 떨면서 일단 한번 이 세계로 보내버린 대상은 어떤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당신도 체인소의 악마를 보냈던 그 세계로 보내주면 어떻겠느냐고 물었고, 마키마는 체인소의 악마를 만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죠. 그러게 종타쿠는 마키마를 이 세계로 보냈고, 마키마는 기칼세계관에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키마는 이곳에 오자 아까까지만 해도 느꼈던 체인소의 악마의 기운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았고, 이 세계의 악마가 나를 속였구나 라고 생각했죠. 사실 이 세계의 악마는 덴지와 똑같이 귀칼세간으로 마키마를 보냈다고 생각했지만 그곳은 덴지가 없는 평행우주의 귀칼세간이었습니다. 마키마는 일단 어떤 조건이 달성되기 전까지 원래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다는 종타쿠의 말에 열이 받았고, 다시 원래의 세계로 돌아가면 곧바로 종타쿠를 짓눌러 죽여버리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때 풀이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이거 웬일로 인적이 드문 숲속에 맛있어 보이는 여자가 있지? 라며 혈기 두 마리가 튀어나왔고, 마키마는 지금 기분이 몹시 좋지 않으니 그냥 지나가 주시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마키마 눈에 비친 혈기의 모습은 그저 하등한 어떤 악마로부터 만들어진 존재들로 보였고, 좀비의 악마가 만들어낸 좀비들보단 그래도 성능이 좋아 보이지만 지금 마키마의 머릿속은 그저 어떻게 다시 원래의 세계로 돌아갈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죠. 그때 한 혈기는 마키마를 향해 돌진했고, 마키마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 혈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혈기의 손톱이 마키마에게 닿기 전 멈췄고, 그 혈기는 왠지 모르게 몸이 부들부들 거리더니 코피가 주르르 흘러나왔죠. 그 혈기는 내 몸이 왜 이러지? 라고 하다가 갑자기 툭 하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마키마는 그 뒤 무슨 상황인가 의아해하고 있는 혈기에게 다가가 두 눈을 응시했고, 그 혈기는 어쩐지 눈이 풀리며 멍하게 마키마를 쳐다보게 되었죠. 마키마는 당신의 주인은 누구죠? 라고 물었고, 그 혈기는 무잔이라고 말한 뒤 갑자기 온몸이 붕괴되어가 제로 소멸해버렸습니다. 마키마는 살짝 웃으며 이거 재밌네? 라고 하며 뒤를 돌아갔는데, 아까 마키마에게 당한 혈기가 죽지 않고 일어나 미년 무슨 짓을 한 거냐? 라고 하며 부들거렸고, 마키마는 분명 이 자기에게는 곰 정도의 생물도 즉사할 정도의 공격을 했는데 살아있다는 것에 흥미로워했죠. 그렇게 마키마가 그 혈기가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지켜봤고, 그 혈기가 마키마에게 다시 돌진을 했는데 그 혈기의 손톱이 마키마에게 닿기 직전 혈기의 목이 그대로 베어져 버렸습니다. 목이 베이자 소멸하는 혈기, 그리고 그 옆으로 한 검사가 걸어 나왔죠. 마키마는 당신은 누구신가요? 라고 물었고, 그는 나는 혈기 사냥꾼 집단이 비할대 검사 토미오카 기우. 혈기와 마주치고도 두려워하지 않다니 혹시 이 존재와 이전에도 마주친 적이 있던가? 라고 물었죠.
마키마는 처음 만나보는 존재라고 하며 이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기훈은 시크하고 간략하게 혈기와 기살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고, 마키마는 이 세계에 있는 혈기라는 것에 대해서 살짝 관심이 생겼죠. 마키마는 그 기살대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고, 기훈은 귀할대 선별시험을 치루어 합격을 해야 하는데 여자의 몸으로는 쉽지 않을 거라며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마키마는 그에 조용히 미소를 지었고, 기훈은 뭐 그래도 혈기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만 봐도 귀살대원이 될 만한 자격은 있는 건가? 라며 마키마에게 일단 자신의 스승 우로코다키 사콘지를 소개시켜줬죠. 사콘지는 기훈이가 웬일로 여자를 데려오냐며 깜짝 놀랐고, 무슨 여자친구를 소개하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기훈은 그에 별말 없이 마키마를 두고 떠났고, 사콘지는 마키마를 전체적으로 훑어보더니 묘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여자라는 걸 직감했고, 이가 귀할대 검사가 될 자격이 있는지 시험을 봐야겠다고 했죠. 한편 가역들을 무장에게 잃고 혈기가 된 여동생을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전집중 호흡을 수련하고 있던 가마도 탄지로 2년 동안 사콘지 밑에서 미친 듯한 강도의 수련을 해왔고, 곧 치르게 될 선별시험을 앞두고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사콘지가 탄지로에게 마키마를 데려왔고, 오늘부터 너와 함께 귀살대원이 되기 위해 수련을 할 교육생 마키마라고 소개했죠. 마키마는 탄지로를 보고 부드럽게 웃으며 인사를 했는데, 탄지로는 정말 예쁜 사람이다 라고 멍하니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마키마에게 인사를 했고, 저 여자도 나처럼 개고생을 하겠구나 라며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콘지는 이틀 뒤 있을 선별시험에 마키마도 함께 갈 것이라고 했고, 탄지로는 경악하며 마키마 씨는 이제 막 수련생이 된 거 아니냐고, 어떻게 2년간 수련한 저와 같은 시험을 칠 수 있겠느냐고 했죠. 사콘지는 그에 정색하며 지금 스승의 말에 돌을 다는 것이냐? 마키마는 귀살대가 될 충분한 자격과 실력을 갖췄어 라고 했습니다. 그의 탄지로는 알겠다고 했고, 마키마는 탄지로에게 혈기된 동생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괜찮겠느냐고 물었죠. 탄지로는 자신의 동생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던 사콘지가 정체도 아직 제대로 모르는 사람에게 네이코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에 또 한 번 놀랐고, 어쩔 수 없이 네이코를 마키마에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마키마는 탄지로에게 당신의 가족을 죽이고 동생을 혈기로 만든 그자를 꼭 함께 해치우도록 하죠 라고 부드럽게 웃었고, 탄지로는 마키마의 매혹적인 미소에 순간 심쿵하며 네, 잘 부탁드려요 마키마씨 라고 했죠. 그렇게 마키마와 탄지로는 귀할대 선별시험에 가게 되었고, 수많은 시험자들은 혈기를 퇴치하기 위해 뛰어나갔습니다. 반면에 마키마는 조용히 그 자리에 서서 무언가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시험장 곳곳에는 까마귀들이 시험자들을 관찰했습니다. 시험은 꽤 시간이 지났고 새벽녘에 다다르자 귀할대 까마귀들은 시험이 끝났음을 알리며 까악거렸고, 살아남은 시험자들은 모두 시험관으로 나와있는 우베야키 남마에게 다가갔죠. 탄지로, 제이츠, 이노스케, 카나오, 게냐, 마키마 이렇게 합격을 하게 되었는데, 마키마는 어쩐지 전투 한번 치르지 않은 것처럼 옷에 먼지 하나, 핏자국 하나 묻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우베야키 남매는 마키마에게 이 선별시험은 혈기가 싸우지 않고 숨어만 있어서는 합격시킬 수 없다고 했는데, 그때 까마귀들이 마키마가 죽인 혈기들은 10마리 이상 그 어떤 시험자들보다 높은 성과로 합격했다고 알렸고, 우베야키 남매는 그 까마귀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시험에 합격한 이들은 모두 따로 흩어져서 혈기 사냥 임무를 시작했는데, 마키마는 그 어떤 귀살대원들보다 빠르게 혈기들을 대체했고, 그녀의 임무 성공률은 지금껏 엄청난 기록으로 최연소로 추가된 하주 무이치로보다도 빠른 속도였습니다. 귀살대 까마귀들은 우베야키 당주에게 마키마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았고, 우베야키 당주는 보통 귀살대원에게 한 마리씩 제공되는 개인 까마귀가 자신의 주인을 칭찬한 경우는 봤어도 다른 정보용 까마귀들조차 칭찬한 경우는 처음이었기에 마키마의 행보에 주목하게 되었죠. 한편 탄지로는 아사쿠사 거리에 갔다가 자신의 가족을 죽인 무장의 냄새를 맡아 추격했고, 인간의 모습으로 변장해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던 무장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장은 약삭 빠르게 근처의 인간을 혈기로 만든 뒤 그 자리를 빠져나왔고, 눈앞에서 무고한 시민이 혈기로 변하자 마음이 약해진 탄지로는 무장을 놓치고 말았죠. 그 뒤 타마의 도움으로 그 자리를 빠져나올 수 있었고, 타마는 탄지로가 혈기인 네이코를 데리고 있다는 것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네이코를 인간으로 되돌린 방법에 대해서 듣던 도중 무장의 명령으로 탄지로를 쫓아오게 된 스사마루와 야와의 습격을 받게 되었죠. 강력한 그들의 공격에 고전하고 있던 탄지로, 스사마루는 꽤나 버티긴 했지만 우리 둘이 합친 혈기수를 이길 수 없다 라고 하며 지쳐 쓰러져 있는 탄지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스사마루는 주변에 까마귀가 신경이 쓰였고 언제부터 저 까마귀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지? 라며 공포를 느꼈죠. 야하바는 스사마루에게 멍하니 뭐하고 있는 거냐며 어서 저 녀석을 죽이라고 했는데 순간 스사마루의 몸이 뒤틀려 터져버렸습니다. 야하바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주변을 경계했는데 그때 야하바에게도 까마귀가 아른아른거렸고 소름 끼치는 공포감에 짓눌리자 그 자리에서 도망가려고 했죠. 하지만 그 순간 야하바 역시 몸이 뒤틀리며 터져버렸고 겨우 몸을 재생시키러 가는 둘을 탄지로가 일륜도로 베어 소멸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때 타마요는 순간 어떤 기운을 느껴 저택 옥상을 바라봤고 그곳에는 마키마가 양손을 모은 채 서 있었죠. 탄지로는 마키마씨? 라며 그녀를 반겼고 마키마는 내려와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탄지로군. 그런데 이분들은? 이라며 타마요 유시로를 쳐다봤습니다. 타마요 유시로는 마키마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봤고 탄지로는 이분들은 나쁜 혈기가 아니고 함께 부장을 퇴치하러 가는 같은 편이라고 했죠. 그렇게 타마요는 마키마에게도 부장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줬고 마키마는 이해했다며 자신도 부장 퇴치를 꼭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 타마요는 잠시 유시로를 불러 뒷방으로 갔고 저 마키마라는 여자 뭔가 느낌이 이상하지 않느냐고 물었죠. 그런데 유시로는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는 처음이라고 마키마 씨에게 반해버린 것 같다고 했습니다. 타마요는 항상 지금껏 자신에게만 미쳐있던 유시로가 오늘 처음 본 마키마에게 저런 말을 한다는 것에 놀랐고 확실히 마키마는 보통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죠. 그때 슥 마키마가 그 방에 들어왔고 타마요는 마키마를 경계하며 당신 평범한 인간이 아니죠? 라고 물었습니다. 마키마는 부드럽게 타마요를 바라보며 부자를 죽이는데 그런 것이 중요한 부분인가요? 라고 물었고 타마요는 부자만 죽일 수 있다면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마키마님 이라고 했죠. 마키마는 자신이 탄지로와 함께 12개월의 피를 모아올 테니 꼭 네이코를 인간으로 되돌린 약을 만들어 달라고 했고 타마요는 본부대로 하겠다며 꾸벅 인사를 하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마키마 탄지로는 타마요 아지트를 떠나 다른 인물을 향해 길을 나섰는데 탄지로는 마키마와의 동행에 힐끔힐끔 마키마를 쳐다봤고 보면 볼수록 묘한 매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죠. 마키마 탄지로에게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왜 그러시죠? 라고 물어봤고 탄지로는 마키마 씨는 혹시 어떤 남자를 좋아하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마키마는 부드럽게 탄지로 씨 같은 사람이요 라고 답했고 탄지로는 당황하며 말을 어버버하게 되었죠. 그때 길에서 어떤 한 여자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검사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는 피할때 선별 시험을 함께 치른 제니츠는 처음 본 여자에게 결혼해달라고 했다가 기사대를 한 대 맞고 징징거리는 상태였습니다. 탄지로는 애꿎은 시민에게 무슨 짓이냐며 제니츠를 뜯어말렸고 제니츠는 마키마를 보고 당신은 선별 시험 때 봤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녀? 라고 눈이 하트 뿅뿅 되어 달려나왔고 마키마는 반가워요 제니츠군 이라고 했죠. 제니츠는 마키마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감동을 했습니다. 마키마는 제니츠에게 지금부터 함께 동행하도록 할까요? 라고 했는데 제니츠는 당신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기뻐했고 그들은 아이들이 실종되었다는 한 저택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들어서자 두두두두 하는 소리와 함께 배터리 탈을 쓴 검사 한 명이 급발진하며 혈기들을 대체하고 있었고 마키마를 보자 위험한 녀석이군 네가 이곳에 우두머리냐? 라고 하며 뛰어들었는데 탄지로와 제니츠가 그런 이노스케를 막아섰고 정신 차리라고 우리는 같은 기살대원이라고 했죠. 마키마는 당신은 이노스케 군이군요. 선별시험 때부터 꽤나 눈여겨보고 있었답니다 라고 말했고 이노스케는 저번에도 뭔가 이 여자의 기운을 느꼈었는데 라며 긴장했고 마키마의 눈이 자신의 멧돼지탈을 꿰뚫어 자신의 눈을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노스케는 뭔가 말로 형할 수 없는 몽글몽글한 기분이 들어 자신의 흥분이 가라앉게 되었고 마키마에 대한 저기가 사라지게 되었죠. 마키마는 자 그럼 여러분들 이곳에 있는 혈기들을 대체해주세요 라고 했고 탄지로, 제이츠, 이노스케는 그대로 뛰어가 혈기를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탄지로 일행은 그곳에 있던 전 하연류 쿄가이와 마주치게 되었고 치열한 싸움을 시작했죠. 그런데 쿄가이는 방해 구조를 계속 바꿔대며 탄지로 일행의 공격이 닿지 않도록 혼란을 줬고 이어서 날아오는 참격 공격들이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죠. 저 장구만 치지 못하게 한다면 뵐 수 있을 텐데 쿄가이가
방심할 틈을 노리던 탄지로 다시 한번 쿄가에게 뛰어들어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쿄가이는 방해 구조를 바꾸려고 장구를 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쿄가의 입에서 피가 흘러나오며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탄지로는 불의 호흡을 시연해 쿄가의 목을 베어내는데 성공하게 되었죠. 귀할대 본부에 있던 우베야키 당주는 그 소식을 까마귀에게 전해 듣게 되었고 마키마를 필두로 한 귀할대 검사들이 신입 계급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합이 잘 맞는다고 했고 우베야키 당주는 이참에 그들을 한 팀으로 묶어 혈기를 사냥한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우베야키 당주는 까마귀를 시켜 그들에게 다음번 임무인 나타공산으로 가라고 일렀고 마키마 일행은 나타공산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곳에는 이미 귀할대원들이 왔다가 수많은 거미열기들의 솔책에 당해 사망한 상태, 심지어 꼭두가시처럼 거미줄에 조종당해 마키마 일행을 공격까지 했습니다. 탄유라 제이치는 같은 귀할대원들이 자신을 공격한다는 것에 쉽사리 베어버릴 수 없었고 이노스케만이 그들을 힘으로 날려버리면서 대응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종당하는 귀할대원들은 여전히 그들을 둘러싸았고 탄유라는 주위를 살펴보다가 그런데 마키마 씨는 어디에 가셨지? 라고 했습니다. 한편 귀할대원들을 거미줄로 조종하고 있던 엄마 거미혈기 크크 내 혈기술은 이런 곳에서는 최강 인간들을 조종해서 귀할대 검사를 사용할 수 있다니 마치 지배하는 것 같잖아 라며 웃었죠. 그런데 순간 엄청나게 소름 끼치는 기운이 느껴져 옆을 봤는데 그곳에는 마키마가 서 있었고 마키마는 교육 그런 걸 가지고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라고 했습니다. 엄마 거미혈기는 곧바로 새로운 거미줄을 뻗어 마키마의 온몸을 묶으려고 했는데 마키마가 팔 한번 휘두르자 엄마 거미혈기의 몸통이 날아가 버렸죠. 엄마 거미혈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힘이? 라며 경악했고 마키마가 지그시 그녀를 바라보자 온몸이 붕괴되어가며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조종당하고 있던 귀할대원들이 전부 풀썩 쓰러졌고 탄유의 여행은 휴 다행이라며 혹시 마키마 씨가 위험할지도 모르니 각자 흩어지자고 했죠. 그러다가 제이치는 형 거미혈기, 이노스케는 아빠 거미혈기와 마주치게 되었고 탄지로는 하요노 루이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형 거미혈기와의 사투를 벌이게 된 제이치는 빠른 스피드로 형 거미혈기의 독을 피하긴 했지만 그 혈기는 공중에 매달린 상태라 베어내긴 쉽지 않은 상태. 그렇게 싸움은 지속되었고 제이치는 형 거미혈기의 독에 당해 신체 능력이 저하되기 시작했죠. 이노스케 역시 아빠 거미혈기와 싸우다가 아빠 혈기의 엄청난 괴력에 밀려 이리저리 내팽개쳐졌고 처음 상대해보는 강력한 상대의 위기를 느꼈습니다. 아빠 거미혈기가 뛰어들어 이노스케에게 주먹을 날렸고 이노스케는 칼로 막다가 칼이 튕겨져 나갔죠. 또 한 번에 주먹이 날아온 상황, 이노스케는 이대로 끝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 아빠 거미혈기 주먹이 멈추며 부들거렸고 갑자기 몸이 뒤틀려 터져버렸죠. 제이치 역시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형 혈기가 갑자기 몸이 터져버리며 바닥으로 추락했고 제이치는 혼신의 힘을 짜내 형 혈기의 목을 베어낼 수 있었습니다. 한편 하요노 루이와 힘겹게 싸우고 있던 탄지로 네이코까지 튀어나와 탄지를 도왔지만 그 둘의 힘으로는 루이를 이겨내는데 역부족이었죠. 심지어 그 과정에서 루이의 거미줄에 잡혀버린 네이코, 탄지로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오자 갑작스럽게 어릴 적 아빠 탄지로에게서 배웠던 히노카미 카고라가 기억이 났습니다. 탄지로는 탄지로에게 이것은 대회로 내려오는 우리 가문을 나쁜 것으로부터 지켜주는 의식, 꼭 계승하고 또 계승시키라고 했었죠. 탄지로는 그 순간 전집종호흡과 함께 히노카미 카고라 동작을 하자 엄청난 공격이 튀어나와 루이의 목을 베었습니다. 탄지로는 그 뒤 큰 반동이 찾아와 숨을 헐떡거리며 쓰러졌고 겨우 이겼다며 안심을 했죠. 하지만 루이의 목은 다시 붙으며 탄지로를 향해 걸어왔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고 미리 자신이 스스로 목을 베어 떨궈 놓아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이제 저항할 힘이 남지 않았기에 절망했고 이대로 죽는 건가 싶은 기분이 들었죠. 한편 꽤나 높은 고지대에 있는 언덕 위에 서 있던 마키마, 그 옆에는 사망한 귀할대원 둘이 있었고 한 명의 귀할대원은 아직 살아있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마키마는 그 귀할대원에게 다가가 루이라고 말해보세요 라고 했고 그 귀할대원이 루이 라고 대답하자 마키마는 양손을 모아 짓누르듯 움직였고 그 순간 그 귀할대원은 툭 하고 바닥에 쓰러졌죠. 그때 탄지로의 앞으로 다가오던 루이는 온몸이 찌부되어 목이 날아가 버렸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라며 당황했습니다. 탄지로는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도 이 틈에 루이의 목을 치기 위해 몸을 일으키려고 발악했고
루이는 탄지로가 검을 잡기 전에 자신이 먼저 몸을 재생시켜야 된다고 발악을 했죠. 그런데 그 순간 누가 저벅저벅 걸어왔고 일륜도로 서걱하며 루이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탄지로는 마키마씨 무사하셨군요 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마키마는 수고했어요 탄지로군 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때 혈기가 한 마리 더 남아있는데 퇴치하지 않을 셈인가요? 라며 한 여자 검사가 툭 하고 내려왔고, 그녀는 귀할 때 벌레의 옥주 코초 시노부라고 밝혔습니다. 마키마와 시노부는 서로 미소 띤 차가운 얼굴로 응시를 했고, 시노부는 일륜도를 빼는 뒤 뭐 당신들은 이미 많은 혈기들과 싸운 것 같으니 제가 처리를 하죠 라고 하며 레이코를 향해 뛰어들었죠. 마키마는 순간 눈을 번뜩이려고 하다가 기우가 난입해 시노부의 칼을 막아섰고, 마키마는 눈을 살짝 감으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노부는 기우에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물었고, 기우는 묵묵히 레이코를 지키려는 모습을 보였죠. 그렇게 시노부와 기우가 대치하고 있을 때 귀할대 까마귀가 카마도 남매를 직접 귀할대 본부로 데려오라는 명령이 떨어졌다고 했고, 시노부는 그제서야 칼을 집어넣으며 귀할대 본부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는 모든 주들이 모여있었고 그들의 레이코에 대한 시선이 그리 곱지는 않은 것처럼 보였죠. 주들은 그곳에서 레이코에 대한 즉결 처형을 하느니 마느니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었고, 탄지로는 제발 내 동생을 죽이지 말라고 애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성질 급한 풍주 사이미가 레이코가 들어있는 가방을 낚아채 위협을 했는데, 그때 우비야키 당주가 남아 그만 멈추라고 말했죠. 주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우비야키 당주에 대한 경의를 표했는데, 그때 우비야키 당주의 옆으로 마키마가 쓱 하고 나왔고, 주들은 저 여자는 뭔데 우비야키 당주님 방에서 함께 나오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우비야키 당주는 레이코는 지난 2년간 한 번도 인간을 해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인간을 도와 혈기와 싸우는 등 지금까지의 혈기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고, 카마도 탄지로 또한 귀할대에서 유일하게 무장과 마주친 전력이 있는 검사라고 했죠. 주들은 그 말에 모두 탄지로를 주목하게 되었고, 우베야시키 당주는 무장 대체를 위해 레이코를 귀할대에 편입을 시키고, 또한 여기 있는 마키만을 중심으로 귀할대에서 새롭게 분대를 조직할 텐데 그곳에 레이코를 넣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주들은 귀할대에서 분대를 거느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주급의 검사뿐, 어찌하여 귀할대원이 된 지 얼마 안 된 자에게 그런 중책을 맡길 수 있느냐고 반박했죠. 그의 우베야키 당주는 여기 있는 마키마는 지금껏 누구보다 빠른 속도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력자이며, 최근 그녀가 그녀의 동기들과 함께 전 12개월 교가이 하야노 루이를 퇴치했으니 그만한 자격은 충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옆에서 한 남자 우로코다키 사콘지가 나오게 되었고, 마키마의 능력은 전수주의자 귀할대 교육자인 내가 보증을 하겠다고, 마키마는 우리 귀할대를 구원할 존재라고 말했죠. 그의 주들은 당주의 판단은 언제나 옳았기에 그 뜻을 따르겠다고 했고, 시노부는 그렇다면 마키마의 분대의 능력을 보기 위해 요즘 한창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무한열차라는 곳에 보내보는 것은 어떻겠냐고 했고, 마키마는 제가 그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되죠. 마키마는 자신의 분대인 카마도 남매 제니츠 이노스케를 데리고 무한열차에 가게 되었는데, 탄지로와 이노스케는 그저 커다란 열차에 신기하다며 흥분했고, 제니츠는 이곳에서 승객들이 실종되었다고? 밀폐된 달리는 열차에서 어떻게 승객들이 사라지는 거지? 라며 덜덜 떨었죠. 그러다가 마키마와 눈이 마주치자 마키마 씨는 제가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주먹을 불끈 쥐었고, 마키마는 부드럽게 웃으며 고마워요 제니치군 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무한열차 안으로 들어간 마키마 일행, 좌석을 찾아 객실을 지나가던 중 어디선가 우마이 버리는 소리가 들렸고, 한이로는 신경이 쓰여서 그쪽을 봐보니 염주 랭고 쿄조로가 도시락을 수십 개 까먹고 있었죠. 마키마는 쿄조로에게 염주인 당신이 이 무한열차에는 무슨 일로 왔냐며 이번 임무는 분명 저희 분대가 처리하기로 하지 않았냐고 했습니다. 그의 쿄조로는 사실 12기업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런 위험한 임무에 자네들만 보내기에 내 마음이 찝찝해서 왔다. 혹시라도 이 임무에서 자네들이 크게 다치거나 죽기라도 한다면 주로서 세명이 서지 않기 때문이지 라고 했죠. 마키마는 그런가요? 라고 했고, 쿄조로는 마침 자신의 옆자리가 비었다고 옆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열차는 출발하게 되었고, 쿄조로는 마키마에게 한 분대를 지휘하는 이가 가져야 할 덕목과 책임 등을 계속해서 설교했죠. 마키마는 당신은 참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군요 라고 흥미로워했고, 어쩐지 이 남자는 자신에게 매혹되지 않는 강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검표은이와 이들의 표를 검표했고, 잠시 뒤 모두가 잠에 빠지게 되었죠. 모두가 잠든 객실 문이 열리며 하연이 랩무가 걸어왔고, 크크
뭐 듣던 것보단 별거 아닌 여자로군 이라며 칼로 마키마의 심장을 그대로 꿰뚫어버린 후 몇 번이고 그녀를 찔러 숨이 끊어지게 했습니다. 엠무는 마키마가 죽은 것을 확인했고 이곳으로 나는 부자님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게 될 거야. 그러다 엠무는 이왕 온 김에 이곳에 있는 귀할대원 모두를 죽여버리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옆에 있던 쿄조로가 왠지 모르게 강한 기운을 내뿜는 것이 보였고 엠무는 죽구배 검사는 위기 상황을 잘 느낀다고 들었기에 괜히 여기서 공격을 했다가 깨어나기라도 하면 귀찮으니 계획대로 열차 안으로 스며들어가 촉수로 이들을 죽여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엠무. 그런데 엠무의 앞에는 마키마가 서 있었고 엠무는 어떻게 살아있는 거지? 분명 죽였는데? 라며 경악을 했죠. 마키마는 누가 저를 죽이라고 시켰나요? 라고 물었고 엠무는 그냥 내가 죽이려고 했던 것뿐이야 라고 하며 손을 뻗어 수면 혈기술을 시전했습니다. 그때 마키마도 손을 뻗은 뒤 손가락을 총 모양으로 바꿨고 빵! 이라고 말하자 엠무의 몸뚱이가 순식간에 나가버렸고 그 직선상의 궤도는 모두 구멍이 뚫려버렸죠. 엠무는 몸이 형체도 없이 전부 사라져버렸기에 재생할 수 있는 세포 또한 소멸해버렸고 그대로 모든 귀할대원들에게 걸려있는 혈기술이 풀리며 귀할대원들은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키마의 공격 때문에 열차 앞머리까지 날아가버린 상태. 쿄요로는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마키마는 이곳에 있던 혈기는 제가 처리했어요. 이 열차에서 할 일은 끝났습니다 라고 했죠. 쿄요로는 주가 되어서 그런 상황에 잠에 빠져버리다니 면목이 없다고 했고 일단 이 열차를 멈춰 승객들을 구해야 한다며 화염의 오브션에 열차를 베어 탈선 후 멈추도록 했습니다. 그 뒤 승객들의 상황을 살펴보던 기사대원들 수많은 승객 중 딱 한 명의 승객만 사망한 상태로 신기하게도 혈계에 당해 죽인 것이 아닌 돌연사로 죽어있는 상태였죠. 쿄요로는 혈계에 당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었다는 것에 안타까워하고 있었고 마키마가 그 곁을 슥 지나가며 눈길을 한번 줬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수습이 끝나자 쿄요로는 이제 우리도 돌아갈까? 라고 했는데 순간 엄청난 기회를 느껴 정색을 했고 그대로 자신들의 뛰어오는 한 혈기의 공격을 화염의 호흡으로 막았죠. 그의 눈에는 사연삼의 표식이 있었고 그는 자신의 이름은 아카자라고 밝혔습니다. 아카야는 자신의 공격을 막는 정도의 검사가 있다며 이곳에 오길 잘했다고 말했고 쿄요로는 다른 이들에게 이 혈기는 매우 위험하니 자신이 상대를 하겠다고 했죠. 그렇게 쿄요로와 아카자의 치열한 공방전이 시작되며 주변이 조타가 되었는데 타니로 이노스케 제인치는 그 광경을 보고 정말 급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고 자신들이 끼어들 틈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엔 쿄요로가 강력한 한방 한방의 공격으로 아카자를 베어냈지만 아카야는 금방 회복하며 반격을 했고 시간이 지나자 쿄요로의 몸에만 상처가 가득한 상태가 되었죠. 아카야는 쿄요로에게 이대로 가다간 너는 죽게 될 텐데 혈기가 되는 것은 어떻게 했냐고 제안을 했고 쿄요로는 여전히 활활 타오르는 듯한 눈빛으로 절대로 혈기가 될 생각은 없고 그 어떤 악에게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카야는 그렇다면 참 유감이라며 내 임무를 위해 이제 그만 죽으라고 했죠. 그렇게 아카자의 파괴사 공격이 쿄요로에게 버부서지자 쿄요로는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게 되었고 탄지로 일행은 이대로 있다가는 쿄요로 씨는 물론 우리 모두 죽게 되겠다며 아카자를 향해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격은 아카자의 앞에는 그저 애송이들의 반항 정도였고 그대로 전부 다 발로 차 날려버렸죠. 그때 쿄요로는 내 후배들에게 무슨 짓이냐며 자신의 모든 힘을 짜낸 화염의 5위 연옥을 시전해 아카자에게 뛰어들었고 방금 전까지 탄지로의 일행을 상대하느라 쿄요로를 신경 못쓴 아카자는 그 어마어마한 공격에 당황했습니다. 아카야는 쿄요로의 연옥을 대응할 준비를 하지 못했고 이대로는 당할 수도 있겠다는 공포감이 들었죠. 탄지로 역시 이 기세라면 쿄요로 씨가 아카자의 목을 베어낼 수도 있겠다며 간절히 응원했고 쿄요로의 칼이 아카자의 목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쿄요로가 피를 토하며 호흡이 흐트러졌고 쿄요로의 칼은 아카자의 목을 얕게만 베어낼 수 있었죠. 아카야는 그 뒤 곧바로 반격을 가했고 쿄요로의 복부를 주먹으로 꿰뚫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타니로는 그의 분노의 힘으로 히노카미카오를 시전해 아카자에게 뛰어들었지만 아직 아카자를 베어낼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고 이어서 아카자의 반격에 날아가 버렸죠. 아카야는 쿄요로가 마지막 순간에 호흡이 꼬여서 다행이라고 이 정도의 힘을 남겨놓았다는 것에 꽤나 충격을 받은 듯했고 마키마를 쓱 보더니 오늘은 이쯤 하고 돌아가야겠다며 그대로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타니로는 죽어가는 쿄요로와 도망가는 아카자를 보며 분노의 포효를 했고 마키마는 그런 타니로를 위로해줬죠. 귀할대에서는 하는 일이라는 거물급 혈기를 되찾지만
운이 나쁘게도 상현3이라는 더 괴물같은 혈기 난입에 귀할 때의 최고 전력 중 하나인 큐어를 잃게 되었다며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그 사건이 생긴 다음 탄지로, 이노스케, 제니치는 다시 이런 무력한 꼴을 당하지 않기 위해 죽을 듯이 수련했고, 탄지로는 그 과정에서 나비저택에 있는 카나우와 친해지게 되었죠. 그렇게 그들의 몸이 좀 회복이 되었다 싶었을 시점, 음주의 탱겐으로부터 유학에 함께 갈 대원을 찾는다는 소리에 마키마가 자신의 분대가 가 있다고 자청을 했습니다. 마키마는 탱겐을 지그시 바라보며 당신의 화려한 화장 속에는 굉장히 멋진 외모를 가지고 있는 듯하네요 라고 했고, 탱겐은 순간 마키마의 눈을 보고 홀려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이내 자신의 뺨을 툭툭 때리며 지금 우리의 임무는 유학으로 잠입했다가 행방불명이 된 아내 3명을 찾고 그 유학에 있는 혈기를 찾는 것이라고 했죠. 마키마는 아내가 3명이라고요? 라고 물었고, 탱겐은 그래, 당신의 미모도 정말 화려하지만 아내들을 두고 한눈을 팔 순 없지 라고 했습니다. 그의 마키마는 그렇군요 라며 부드럽게 웃었고, 그렇게 마키마 분대는 유학으로 잠입하게 되었죠. 한편 마키마가 들어간 유학에서는 많은 유녀들이 마키마를 걱정했고, 신입이 들어오면 항상 이곳의 오일 아닌 와라비임의 텃세를 당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빨리 와라비임에게 가서 인사를 하고 오라고 했죠. 그의 마키마는 와라비임에가 있는 곳으로 갔고, 그곳에서는 이미 마키마보다 먼저 막내로 있던 유녀가 와라비임에게 탈탈 영혼까지 털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마키마가 그 방에 들어갔고, 다른 유녀가 와라비임에게 마키마가 새로 들어왔다고 알려줬죠. 와라비임의 정체는 바로 상윤육 다키. 다키는 새로 괴롭힐 애가 왔다고 즐거워하며 마키마를 찌릿하고 쳐다봤고, 마키마 역시 그 눈빛에 지지 않고 살짝 미소 지으며 다키를 응시했습니다. 그렇게 한 5초간 정적이 흘렀고, 다른 유녀들은 쟨 이제 큰일 났다고 와라비임의 눈을 피하지 않는다며 숨막혀 했죠. 그 다키는 어설프게 휘파람을 불며 눈을 피했고, 새로 들어왔다고? 열심히 일하렴? 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탱겐과 이노스케는 여러가지 정보를 취합해 아내들이 잡혀있는 곳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었고, 그곳으로 가 아내들을 구하는 데 성공했는데, 탄지로가 밤중에 코이나츠를 배웅하러 왔다가 다키와 마주치게 되었죠. 다키는 니혁이 바로 그 녀석이구나 라고 하며 오비를 날려댔고, 탄지로는 이전보다도 훨씬 움직임이 좋아지긴 했지만 상인육과 1대1로 싸워 이길 정도의 실력은 아니었고, 압도적인 다키의 공격력에 데미지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때 일코가 튀어나와 탄지로를 돕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각성해 다키를 좁히기 시작했죠. 다키는 이런 한심한 꼴을 당하고 있다는 것에 열이 받았고, 명령이고 뭐고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며 포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탱겐이 소리의 흡으로 다키의 목을 베어내버렸고, 다키는 허무하게 목이 잘려 울음을 터뜨렸죠. 하지만 다키는 소멸하지 않았고, 다키의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오빠 규타로가 튀어나와 탱겐을 공격했습니다. 탱겐은 규타로의 기습에 상처를 입고 말았고, 규타로의 독에 신체 능력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 사이 다시 목을 붙인 다키는 이제 우리의 반격 시작이라며 탄지로 일행에게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고, 탄지로와 탱겐이 규타로를 상대, 제이치 이노스케가 다키를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점차 시간이 갈수록 지쳐간 쪽은 인간이 기다릴 때 다키와 규타로의 목을 함께 베어내야 소멸시킬 수 있다는 제약 때문에 더욱 힘든 상황이었죠. 제이치와 이노스케는 그래도 모두 힘을 짜내 다키의 목을 베어냈고, 이노스케는 그 목을 들고 도망갈 수 있었는데 규타로가 빠르게 이노스케에 다가가 낫으로 등을 크게 베어버렸습니다. 이노스케가 쓰러지고 다키와 목을 다시 붙이자 탄지로는 엄청난 분노와 함께 반점의 힘이 이끌어 나왔고, 해외호흡을 시연해 규타로의 목을 베어낼 수 있었죠. 하지만 탄지로는 그 한 번의 공격으로 힘을 다 소진해 쓰러졌고, 이제 제이치가 지쳐있는 다키의 목만 베어내면 되는 상황. 제이치는 번개호 병력일섬을 시연해 다키를 향해 뛰어갔고, 다키의 목에 칼이 닿게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이겼다 라고 기뻐했는데, 그 순간 제이치는 쿄로 때와 같이 갑자기 결정적인 순간에 입에서 피가 주르륵 나왔고, 끝내 다키를 베지 못하며 다키에게 반격을 당해 심장이 꿰뚫려버리게 되었죠. 그때 좋은 척 기회를 엿보고 있던 이노스케가 그대로 뛰어가 다키의 목을 노리는 상황. 다키의 오비는 제이치를 향해 있었기에 뒤가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노스케는 제이치의 복수다 라고 하며 뛰어들었는데, 순간 이노스케는 걸음을 멈췄고 탄지로 쪽을 보며 부들대다가 피를 토하며 쓰러져 죽어버렸죠. 탄지로는 안돼 라고 하며 오열했는데, 그때 한 유각의 지붕에서 마키마가 양손을 포개에 넣은 채 있었고, 그 옆에는 쓰러져 죽어있는 유녀 2명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키의 목을 벨 이가 이제 없자 규타로는 다시 자신의 목을 붙였고,
마지막까지 독에 저항하며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던 텐겐을 나서로 베어버렸죠. 탄이로는 또다시 자신이 약해서 동료들을 지키지 못했다며 패닉 상태에 빠져버렸고, 다키와 유타로는 그런 탄지로를 마무리하려고 했다가 순간 자신들의 근처에 까마귀가 있으며 그 까마귀가 자신들을 쳐다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유타로는 다키에게 더 이상 움직이는 건 위험하다, 도망가자 라고 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탄지로 옆으로는 마키마가 걸어오며 이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되죠. 유학 임무에서 살아남은 마키마와 가마다 남매는 상황 보고를 위해 우베야시키 저택으로 갔고, 그곳에는 많은 주들이 비통한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었죠. 오바나미와 사네미는 수많은 귀할대원이 죽는 거 봤지만 텐겐과 쿄지로까지 혈기에게 당해 죽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며 부들거렸고, 도대체 염치없이 네 녀석들만 어째 살아 돌아온 거냐며 화를 냈습니다. 그때 우베야시키 당주가 나와 그 상인과의 싸움에서 살아남았던 것이 중요하지 왜 함께 죽지 않았냐고 하는 언행은 삼가하기 바란다고 했죠. 마키와는 우베야시키 당주에게 저희 분대인 제이치와 이노스케가 작전 중 사망하여 결혼이 생겼으니 새로운 귀할대원을 뽑겠다며 자신의 귀할대 동기인 슈유리 카나와 시나즈가와 게냐를 자신의 분대로 넣는 걸 허락해주라고 했습니다. 그에 충조 시노부가 카나오는 나의 츠구코이기에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했죠. 마키와는 츠구코는 그 주에 다음 계승자가 된다는 뜻일 뿐 임무를 꼭 주와 같이 수행할 필요는 없을 뿐더러 당신네들은 그렇게 하지도 않지 않느냐고. 카나오는 대단한 능력을 지녔음에도 시노부의 과보호로 임무에 그다지 많이 나가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에 우베야시키 당주는 마키마의 말이 옳다고 이렇게 상해의 혈기들이 나온 마당에 유능한 인재를 섞일 수는 없다며 마키마의 뜻대로 하라고 했죠. 시노부는 당주의 입장에 그저 분할 뿐이었고, 마키마에게다가 혹시라도 카나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마키마는 부드럽게 웃으며 좋으실 대로 하세요 라고 했죠. 마키마는 새롭게 편한 마키마 군대의 침묵을 도모하기 위해 귀할대에서만 쓰고 있는 대장장이 마을에 있는 온천으로 떠나게 되었고, 탄지로는 여전히 친구들을 잃었다는 죄책감에 불이 죽어 있었습니다. 마키마는 그런 탄지로에게 혈기를 이기 못하는 것이 부담이냐고, 당신은 잠재력이 충분하니 내면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내야 한다고 했죠. 탄지로는 자신이 분노할 때마다 심장 안쪽에서 끌어나온 듯한 감각, 반점의 힘으로 규타로의 목을 단순히 베어올렸던 그 감각을 자유롭게 쓸 수가 있다면 다른 이들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깊은 밤이 되었고 모두가 잠에 들기 위해 누웠는데 마키마는 잠시 뒤 일어나 바깥으로 산책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상현우 교코와 마주치게 되었고, 교코는 크크 귀할대원이 혼자 여기서 돌아다니다니 라고 하다가 마키마의 눈을 보고 흠칫 놀랐고 휘파람을 휘휘 불며 마키마를 못 본 척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서 상현사 한탱구와 마주쳤고 라고 몇 차례 감탄사를 날린 뒤 눈치를 보듯 슬금슬금 마키마의 곁을 지나가며 마을 쪽으로 갔죠. 마키마는 그런 그 혈기들을 바라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는데 순간 마키마는 정색을 하며 나무 사이의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그때 철퇴가 날아와 마키마를 덮쳤고 마키마는 그 공격을 막고 뒤로 쭉 밀려났죠. 그 어둠 속에서는 암주 히메지마 교메이가 저벅저벅 걸어나왔고 역시 너는 악마로구나 라고 했습니다. 한편 우베야시키 당주는 황급히 어디론가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고 그곳에는 타마요가 있었죠. 타마요는 우베야시키 당주에게 인사를 하며 그 몸으로 어찌 이곳까지 오셨냐고 기니 할 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우베야시키 당주는 웬만해선 혈기인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이 아무래도 유일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야기를 꺼냈죠. 우베야시키 가문은 대대로 일족의 저주와 더불어 약간의 미래를 예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미래를 보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마키마의 짓이라는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마키마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어쩐지 그녀에게 매료되어 그녀의 뜻대로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었으며 그것에 대한 자각조차 없었다고 했죠. 마키마는 우베야시키 당주를 만나 네이코를 살려두고 자신의 분대를 따로 편성해달라는 요청을 했었고 이후로도 자신에게 호의적으로 대할 것을 세뇌시켰었습니다. 타마요는 그럼 당신은 지금 어떻게 그 세뇌에서 풀려났냐고 물었는데 우베야시키 당주의 몸은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 몸에 온갖 저주의 병에 의해 잠깐 동안 마키마의 세뇌가 풀린 것 같아 도망쳐 나왔고 지금 기다리에 있는 대부분의 검사들이 마키마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상태이기에 다른 수를 찾으러 이렇게 왔다고 했죠. 타마요 역시 처음 그녀를 봤을 때부터 인간이 아님을 직감했고 그녀는 자신의 조수 유시로를 단시간에 사로잡아버리고 직접 공격하지 않고도 강한 혈기 2마리를 박살내버리는 등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우베야시키 당주와 타마요는
인간도 혈기도 아닌 이일적인 존재인 마키마를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순간 엄청난 기이가 느꼈고 타마요와 우부야키 당주는 왠지 익숙한 공포에 짓눌리기 시작했죠. 그쪽을 봐보니 고해는 자신들의 원수 무잔이 있었고 무잔은 의외의 조합이 여기서 작당 모의를 하고 있었구나 라며 신기했습니다. 타마요와 우부야키 당주는 자신들이 이곳에 있는 걸 어떻게 무잔이 알았는지 몰라도 일단 이 위기를 풀어나가겠다는 생각을 했죠. 타마요는 어차피 이렇게 무잔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와 버린 이상 도망갈 수는 없고 무잔을 설득해 마키마를 함께 도모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그저 조용조용히 인간을 잡아먹는 혈기들을 만들어낼 뿐 인류 전체에게 위협을 주는 존재는 아니기에 타마요의 뜻에 동참하기로 했죠. 그렇게 무잔은 그들에게 마키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무잔은 어이없다는 듯이 웃더니 갑자기 촉수를 끄집어내 우부야키 당주와 타마요의 복부를 꿰뚫어버렸고 지금 너네 따위가 마키마님을 어떻게 해볼 심산이냐? 라고 했습니다. 타마요는 설마 무잔 이 녀석 이미 마키마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거냐? 라고 물었고 무잔은 마키마님은 나같은 하등 악마가 아닌 위대한 악마 중 한 명이시다 라고 했죠. 시간 거슬러 탄지로가 처음 아사쿠사 거리에서 무잔을 만난 그때 혈기를 만들어 그 자리를 빠져나간 무잔은 아내와 아이를 보내고 탄지로를 죽여버리기 위해 다시 뒤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마키마가 있었고 마키마를 보자마자 이 존재 엄청나게 위험하다 라는 것을 직감했죠. 무잔은 자신이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곧바로 촉수를 끄집어내 마키마를 공격했고 마키마는 엄청난 운동신경으로 무잔의 촉수를 여유롭게 피해버렸습니다. 무잔은 쳇 원숭이 같은 녀석이라며 끊임없이 공격했는데 마키마는 촉수를 피해 공중 높이 치솟아 올랐고 손 모양을 총 모양으로 만들어 빵! 하고 말하자 그대로 무잔의 몸에 커다란 구멍이 나버렸죠. 무잔이 부들거리면서 재생을 하자 다시 한번 빵! 하면서 몸을 날려버렸습니다. 무잔은 젠장 저 이상한 능력만 아니면 근접해서 싸울 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아닐 텐데 라고 했는데 마키마가 씩 웃으며 그대로 무잔의 코앞까지 다가갔고 무잔은 손톱을 뻗어 마키마의 심장을 노렸지만 마키마는 근접 전투에서도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무잔을 어린아이 가지고 놀듯이 좁혀버렸죠. 무잔은 이 악마와 싸워서 이긴 것은 답이 없다며 패배를 인정하고 빤스런을 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마키마의 눈빛을 보자 온몸이 마비가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마키마는 저는 지배의 악마, 저는 저보다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자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당신은 나에게 힘으로 굴복당했으니 이제부터 당신을 지배하도록 하죠 라고 했죠. 무잔은 자신도 모르게 네 마키마님 이라고 대답을 했고 마키마는 무잔에게 지금 탄지로에게 보낸 혈기 2마리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스사마루와 야하바의 이름을 들은 마키마는 그들을 원격으로 죽일 수 있었고 그 후로도 필요할 때마다 무잔에게서 혈기의 이름을 알아내 죽일 수 있었죠. 그 후 무잔은 상인의 혈기들에게 마키마와 마주치면 절대로 대항하지 말라고 전달했고 마키마는 이마에 흉터가 있는 소년 역시 고통은 주되 생명까지는 앗아가지 말라고 했기에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연의 혈기들은 그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었기에 무한열차에서 엠무가 마키마를 공개했던 것이었죠. 우부야키 당주와 타마요는 도대체 마키마는 무슨 생각으로 그런 귀할때 검사인 척 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무자는 그건 그분의 심오한 뜻이 있겠지 라며 우부야키 당주와 타마요를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신 무잔 역시 마키마가 어째서 자신을 달려두고 있는지 왜 굳이 귀할때에 남아있는 것인지 왜 탄유라는 녀석은 죽이지 말라고 했던 것인지 궁금했죠. 한편 교메이와 대치하고 있던 마키마는 교메이에게 당신은 제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나 보군요 라고 했습니다. 교메이는 눈이 보이지 않는 대신에 남들보다 좀 더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고 인간에게서 나오는 기운이 아닌 이일적인 기운과 더불어 어릴 적부터 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구전으로 내려오는 악마라는 존재들에 대한 지식도 꽤나 있었기에 마키마를 맞닥뜨리게 되자마자 저건 필시 악마다 라는 생각을 했죠. 마키마와 함께 임무를 한 주들이 죽어나가자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마키마를 쫓아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상인의 혈기들과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친 것으로 보아 혈기와 내통하고 있는 것이 확실해졌고 여기서 내가 퇴치를 해주겠다고 했죠. 한편 탄지로는 잠에 들려고 했을 때 갑자기 습격한 상인의 혈기들과 마주치게 되었고 그들과 한바탕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이번에는 강한 상현의 혈기가 2마리나 된다는 것에 더욱 긴장했고 저번과 같은 실수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죠. 탄지로는 곧바로 히노카미 카구라 헤어을 시연해 한텐과 맞서 싸웠고 네일코드 티오나와 함께 탄지로를 도왔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상현의 교코를 카나와 게냐가 함께 막아서고 있었는데 상인 6에게도 많은 동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족구배 검사 없이 상현들과 싸우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던 탄지로는 점점 더 조바심이 일어났죠. 탄지로는 빨리 한탱구를 처치하고 카나와 게냐를 도와줘야 된다며 서둘러 한탱구의 목을 베었는데 한탱구는 분신으로 나눠져 발목을 잡았고 탄지로는 더욱 불안한 마음만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카나오는 이미 족구배 실력을 지닌 검사로 성장한 상태라 교코와의 상대에서 크게 밀리지 않았는데 상대적으로 약체였던 게냐가 교코의 혈기술에 당해버린 바람에 오히려 카나오의 발목을 잡게 되었죠. 점차 불리해지는 싸움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한탱구의 공격에 튕겨나가 바닥에 쓰러져 버린 탄지로의 눈앞에서 네즈코, 카나오, 게냐가 혈기들의 공격을 당하는 걸 보게 되자 모든 말과 행동이 열정적이라서 존경스럽던 염주쿄로의 죽음, 겉으로는 차갑게 됐지만 속은 따뜻했던 음주탱겐의 죽음, 귀할대원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생겼던 동기이자 친구인 제니치와 이노스케의 죽음이 불현듯 떠올랐고 탄지로의 관점에서 시작해 몸속에서 엄청난 기운이 뿜어져 나온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기운은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이 느끼며 주목했고 교코는 저 녀석 뭔가 느낌이 달라졌는데? 라고 말하는 순간 탄지로가 빠르게 눈앞까지 달려와 해의 호흡을 휘둘렀고 교코는 제대로 된 반응조차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목이 날아가 버렸죠. 한탱구는 그 힘에 당황하며 분신들로 전문 탄지로를 공개했지만 탄지로의 검술은 방어와 공격을 자유롭게 겸비하며 자신 둘러싼 모든 분신들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 뒤 탄지로는 숨을 크게 들이신 후 한탱구의 냄새를 찾아 파악했고 한 걸음에 한탱구의 본체가 숨어있는 곳으로 전력 질주한 뒤 그대로 한탱구의 목을 베어 소멸시켜버리며 이 시나리오 4부가 끝이 나게 되죠. 교메이는 마키마에게 사정없이 바이오 공격을 날리고 있었는데 도무지 마키마는 교메의 공격에 맞지 않는 상황. 교메이는 피아테 조들 중 최강의 전력을 지닌 이였지만 악마 중에서도 아주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 지배의 악마인 마키마에겐 제대로 닿지 않았죠. 마키마는 당신은 꽤나 훌륭한 실력을 지니긴 했지만 탄지로에게는 전혀 필요 없는 인물, 그와 그 어떤 유대감도 가지 못했으니 그만 죽으세요 라고 하며 손가락 총을 만들어 빵 하고 날렸습니다. 하지만 교메이는 그 공격을 간발의 차이로 피해 몸이 관통되는 걸 피했고 옆구리 쪽만 살짝 날아간 상태였죠. 마키마는 정말 좋은 반사신경을 지닌 인간이라고 이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는 무장이라는 녀석도 이 공격을 피하지 못했는데 당신 정도라면 악마와 계약시킨다면 최강의 데빌런터가 될 수도 있을 실력이라며 이런 세계에서 만난 게 참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교메이는 도무지 자신이 이길 수 없는 존재, 인간의 영역이고 목을 떠나서 재앙 그 자체인 녀석이 튀어나왔다며 연부를 외우기 시작했죠. 마키마는 이제 포기하신 건가요? 눈치가 좀 없었다면 좀 더 오래 살았을 텐데 라며 손가락 총을 발사하려고 했는데 순간 마키마는 저쪽 건너편에서 상인들과 싸우고 있던 탄지로의 강력한 기운을 느끼게 되었고 씩 웃으며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교메이는 마키마가 방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자신에게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아 빠르게 뛰어가 마키마의 바이오 공격 도끼로 마키마를 베어버렸죠. 마키마는 그대로 치명상을 입었고 교메이는 폭풍처럼 공격을 몰아치며 마키마의 숨통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마키마의 심장이 뛰지 않는 걸 확인한 교메이는 날아간 옆구리 부분의 피를 지혈하며 탄지로가 있는 곳으로 저벅저벅 걸어갔죠. 그런데 교메이는 걷다가 이내 걸음을 멈추었고 나무아미타불 이라며 연부를 외웠습니다. 교메이 뒤에는 마키마가 일어난 상태로 교메이를 조준하고 있었고 그대로 손가락총을 발사했죠. 한편 상현 2마리를 처치한 탄지로 드디어 자신들의 동료들을 지켜야 했다는 것에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뻐했는데 그때 마키마가 탄지로에게 다가왔고 탄지로는 마키마 옷에 묻은 피를 보고 마키마 씨도 혈기의 습격을 받았느냐고 어디 다치신 곳은 없느냐고 물었고 마키마는 제 피 아니에요 라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키마는 탄지로를 보며 이번에는 잘 해내셨네요. 하지만 좀 더 그 능력을 자신의 몸에 익숙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군요 라고 했죠. 그 뒤 귀할 때에 다시 돌아가게 된 마키마 분대 뒤늦게 수습으로 온 기살대원들은 암주 교메이가 사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마키마는 교메이가 상현의 헬기들과 먼저 마주쳐 그들에게 살해당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다른 주들은 그 강한 교메이까지 당했다는 것에 충격을 먹었고 다른 상현들은 얼마나 더 강하다는 거냐며 좌절을 했죠. 심지어 갑자기 귀할대 당주인 우베야키까지 실종된 상태, 귀할대는 그야말로 초유의 비상이 걸렸죠. 마키마는 그 뒤 탄지로의 능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또 다른 인물을 만들기로 했고 부장에게 까마귀를 보내 연락을 했습니다. 그 뒤 마키마 분대는 머지않아 어떤 곳으로 가게 되었고 탄지로는 만생락교가 뭐지? 이 교회에 혈기가 있는 건가요? 라고 물었죠. 마키마는 그럴지도 모른다며
일단 혈기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잠입을 하게 될 텐데 저곳은 여자 신도들을 우대해준다고 하니 카나와 제가 먼저 들어가 있겠다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그녀들만 보내는 것이 불안했기에 위험한 상황이 오면 꼭 바로 알려달라고 했고 마키마와 카나오는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렇게 탄지로는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대기를 타고 있었는데 순간 탄지로는 어떤 강한 기기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옆에 있던 케냐 역시 마찬가지. 아무래도 혈기가 출몰했고 그녀들이 위험할 수도 있겠다며 어서 가보자고 했죠. 탄지로는 마키마씨, 카나오 제발 무사해 라고 하며 한 걸음에 그쪽으로 뛰어갔는데 그쪽에 가보니 카나오는 이미 온몸에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는 상태, 그리고 마키마는 도마에게 데커그를 당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탄지로는 도마에게 그만둬 라고 분노했고 도마는 마키마의 목덜미를 그대로 깨물어 뜯어버린 후 마키마 씨는 이런 맛이군요 라고 했죠. 그렇게 마키마가 쓰러지자 탄지로는 엄청난 분노로 각성 상태가 되었고 그대로 도마에게 뛰어들어 해요 공격을 날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카나오가 탄지로에게 뛰어들며 그를 붙잡았고 저 혈기에게 가까이 가면 안 돼 라고 했죠. 탄지로는 어째서 바로 도움 요청을 하지 않은 거냐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라고 물었습니다. 카나와 마키마는 처음 만생을학교에 들어왔을 때 도마를 보고 한눈에 범상치 않은 혈기임을 알아봤는데 특히 카나오는 도마의 모습이 예전에 화주 코초 카나에를 죽인 그 혈기라는 것을 알았고 언니의 원수를 눈앞에 두고 평정심을 잃어 그대로 공격 개시를 한 거였죠. 하지만 도마가 주변에 뿌려놓은 미세한 냉기 열정들 때문에 폐가 손상되고 말았고 도마의 공격에 부상을 입게 된 거였습니다. 마키마는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도마 카나오를 살해하도록 놔두어 탄지로의 분노를 더욱 끌어내려고 했는데 도마는 마키마를 건드리지 말라는 무자의 말에도 불구하고 마키마의 외모에 큰 매료가 되어버린 상황. 무자의 명령이고 뭐고 예쁜 여자만 보면 먹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도마였기에 그대로 마키마를 끌어안은 뒤 물어뜯어버린 거였죠. 탄지로는 자신이 빨리 오지 못해 마키마가 당해버렸다는 죄책감에 열이 받았고 도마의 눈에 있는 상인이의 표시 그리고 그 내뿜고 있는 기기는 지금껏 만난 혈기들 중에 가장 강력해 보였지만 어째 질 것 같은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탄지로는 도마를 자세히 보니 주변의 모든 것이 좀 더 예민하게 느껴졌고 그 주변에 있는 냉기열정들이 하나하나 눈에 다 보이는 듯 했죠. 탄지로는 그대로 헤어볼 시연에 도마에게 뛰어들었고 도마는 크크 웃으며 저렇게 막무가내로 들어오면 폐에 냉기열정이 박히는 거라며 여유를 부렸습니다. 그런데 탄지로가 칼을 공중으로 휘저으며 다가왔고 냉기열정들은 그대로 다 녹아 증발해버린 상황. 도마는 황급히 얼음 장벽을 세웠지만 탄지로의 참격은 얼음벽과 함께 도마의 몸을 두 동강을 내버렸죠. 도마는 귀할 때 이 정도까지 강한 녀석이 있다고? 그 강하다고 했던 염주는 아카자의 손에 쓰러졌다고 들었으며 음주라는 자도 다키남매에게 졌다고 들었는데? 라며 당황했습니다. 도마는 교코와 한탱구가 이 한 명의 검사에게 모두 당한 것이라는 걸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었고 탄지로의 점점 더 완벽해진 검술에 모든 세포가 짓눌리는 느낌이 들었죠. 도마는 이런 애송이에게 당할 수는 없다며 혼시의 힘을 짜내 얼음보살을 만들어야 했고 그 주변 일대를 날려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먼지 속에서 탄지로가 튀어나와 얼음보살의 목을 그대로 베어내버렸고 최강의 강도를 가진 얼음보살의 목이 두부처럼 썰려나가는 것에 도마는 경악을 했죠. 탄지로는 감히 마키마 씨를 이라며 사정없이 도마의 몸을 갈갈이 베어버렸고 도마는 탄지로에게 베인 곳의 상처가 불에 타는 듯한 엄청난 고통이 남겨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녀석 처음에 나를 배웠던 장력보다 훨씬 강력한 공격을 구사하고 있다. 이길 수 없어 라며 간담히 서늘해졌고 탄지로는 사지가 잘려진 도마의 몸에서 목까지 베어내 끝장을 내버렸죠. 도마의 목은 바닥에 나뒹굴며 굴러갔고 온몸이 소멸해가는 와중에 무언가를 보고 크크크 하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도마의 마지막 순간에 보이는 것은 분명 자신이 뜯어먹었던 마키마가 멀쩡히 걸어오고 있는 모습. 탄지로는 마키마가 살아있던 걸 보자 깜짝 놀라며 마키마 씨는 분명 이라고 했는데 마키마는 탄지로 씨 그런데 네이코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라며 화제를 돌렸죠. 탄지로는 그제서야 아까 만생을학교를 쳐들어오기 전 대기하고 있던 곳에 네이코를 내버려두고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불길한 예감에 황급히 아까 그쪽으로 갔는데 그곳에는 네이코의 나무 상자만이 덩그러니 놓여있고 네이코는 온데간데 사라져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때 옆에는 상처가 가득한 개냐가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탄지로가 먼저 만생을학교에 뛰어들었을 때 자신과 네이코도 뒤따라가려고 했는데 그때 4년 3의 혈기가 나타나 네이코를 제압 후 납치해 갔다고 했죠.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막을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기에 미안하다고 의식을 잃었고 탄지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멘탈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때 마키마가 네즈코가 어디로 잡혀갔을지 예상이 간다며 동생을 구하고 싶으면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죠. 탄지로는 마키마가 어떻게 그곳을 아는지는 중요하지 않았고 그저 네즈코를 혈기들의 손에서 구해내야겠다는 생각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마키마는 탄지로를 데리고 무잔이 있는 무한성 앞으로 다가갔고 무잔에게 몰래 연락을 해 자신들을 무한성 안으로 들여보내라고 명령했죠. 무잔은 그때 나키맨을 시켜 바깥에 있는 탄지로와 마키마를 무한성으로 불러들였고 탄지로는 이곳 어딘가에 네이코의 냄새가 났기에 곧바로 그녀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에는 이미 수많은 혈기들이 모여있었고 그들은 탄지로에게 모두 덤벼들었죠. 탄지로는 이미 극도의 분노 상태 헤어업을 시연해 자신을 막아서는 혈기들을 죄다 베어버렸고 혈기들은 그 엄청난 힘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키마는 그런 탄지로의 모습을 흥미롭다는 듯이 구경하고 있었는데 그때 새롭게 하연일의 자리에 들어온 카야쿠가 크크 뭐야 겁도 없이 이 무한성에 들어온 거야? 라고 했고 마키마는 그런 카야쿠를 보며 무시했는데 카야쿠는 넌 그래도 꽤나 예쁜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내 여자로 삼아줄 수도 있다. 평생 내 노예가 되어 지배받는 건 어떠냐? 라고 길길거렸죠. 카야쿠는 이제 막 12개월이 된 참이었기에 마키마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한 상황. 마키마는 누가 누굴 지배한다고요? 라며 순식간에 카야쿠의 옆에 다가가 손날로 목을 날려버린 뒤 모든 몸을 형체도 없이 소멸시켜버렸습니다. 한편 타죽지세로 돌파하고 있던 탄지로의 앞에는 상인육 다키우타로 남매가 있었고 큐타로는 크크 또 만났구나 애송이 이제 무자님이 니역을 죽여도 상관없다고 했으니 그때 모기 베인 빚을 톡톡히 갚아주겠다 라고 했죠. 옆에서 다키 역시 기득기득 웃고 있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탄지로가 다키의 옆에 다가갔고 탄지로는 이들에게 죽은 동료들을 떠올리며 헤어업 참격으로 다키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다키는 반응조차 하지 못하고 목이 잘려나가자 큐타로에게 오빠 도망쳐 라고 소리쳤는데 이미 탄지로는 큐타로의 앞까지 다가간 상황. 큐타로는 이 자식 움직임이 완전 달라졌잖아 라고 놀랐죠. 탄지로는 너네 혈기들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여버리겠어 라고 하며 큐타로의 목까지 헤어업으로 베어버렸고 거의 동시에 둘의 목이 베인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몸이 소멸하며 이 시나리오 오브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렇게 탄지로는 한참 동안 혈기들을 베어나가며 달려가다가 순간 뒤를 돌아서며 어떤 공격을 막아냈죠. 방금 탄지로에게 파괴사 공격을 날린 것은 다름 아닌 사연사 마카자. 마카자는 자신의 빠른 기습 공격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쳐버린 탄지로의 모습을 보고 꽤나 놀랐습니다. 탄지로는 드디어 만났구나. 내 동생은 지금 어디 있지? 라고 물었고 아카야는 예전에는 그저 벌벌 떨고만 있더니 그 사이에 성장을 한 건가? 그 여자 얘기라면 이미 부자님에게 들었다. 이미 자화했을지도 모르겠구나 라고 하며 웃었죠. 탄지로는 그에 아무 말 없이 싸늘한 눈빛으로 해협을 시연했고 아카야는 파괴할 아침을 시연하며 어디 한번 해보거라 라고 했습니다. 아카야는 아침으로 투기만 있는다면 어떤 공격이든 피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탄지로의 주변으로 엄청나게 뿜어져 나오는 투기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 아카야는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예감이 든과 동시에 탄지로가 앞으로 돌진해 칼을 휘둘렀고 그 공격은 엄청난 범위를 가졌기에 나침으로 피해낼 수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아카야는 파괴사 공격을 통해 그 공격을 상쇄시키려고 했지만 양팔이 탄지로의 공격에 날아가 버렸고 탄지로는 슈유레시의 원수 지옥에나 떨어져라 라고 하며 아카제의 목을 베어버렸죠. 아카야는 수백 년간 싸움을 위해 수련해온 자신이 이런 어린 꼬마애한테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것에 절망했고 자신은 결국 아무리 노력해도 코쿠시보가 될 수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카자의 목이 땅에 떨어지자 그 위로 누군가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고 아카야는 마지막 가는 길에 재밌는 싸움을 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그는 바로 상일 코쿠시보. 자신이 생각하는 무잔을 제외한 최강의 존재. 그의 압도적인 강함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코쿠시보는 탄지로에게 빠르게 뛰어가 달의 호흡 참격을 수십 개 날려댔고 탄지로는 해의 호흡으로 그것들을 막아냈는데 코쿠시보는 탄지로를 보며 몹시 당황하면서도 놀란 느낌을 표출했죠. 이 녀석 어째서 요리치 그 녀석에 기운이 있는 거지? 라고 물었습니다. 탄지로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지만 어쩐지 코쿠시보의 몸을 내비치는 세계로 훑어보니 난리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죠. 코쿠시보는 뭐 어쨌거나 이 녀석을 베어버리면
요리치를 내가 배워내는 것과 같을 테지 라고 달의 업을 시전했고 자신이 수백 년간 갈고 닦은 검술의 모든 것을 보여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뛰어드는 코쿠시보와 탄지로 둘의 검술의 부딪힘은 주변으로 퍼져 무한성 곳곳을 조토화시켜버리게 되었죠. 탄지로 주변에 있던 혈기들은 최강위로 불리우는 코쿠시보가 탄지로를 끝장내지 못하고 있던 것에 조바심을 느꼈고 자신들이 희생해 저 녀석에게 빈틈을 만들어 코쿠시보에게 도움을 주려고 탄지로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코쿠시보가 달의 업 참익을 날려서 그 혈기들의 몸을 갈갈기 베어버렸고 내 싸움에 그 누구도 끼어들지 마라 라고 울음장을 놓았죠. 코쿠시보는 자신에게 질투의 대상이자 동경의 대상이었던 요리치를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무너뜨리고 싶은 마음. 아무리 요리치의 검술을 쓴다고 해도 결국은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자신이 유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코쿠시보는 달의 호흡을 폭풍처럼 몰아쳤고 탄지로는 자신의 해호흡으로 막아내며 치열하게 싸웠죠. 한편 구들의 싸움을 지켜보고 있던 마키마의 옆에 무전이 쓱 나왔고 도대체 저 녀석의 정체가 무엇이냐고. 저 녀석은 분명 생김새는 다르지만 예전의 나를 갈갈기 베어버렸던 그 인간과 같은 능력을 지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마키만 역시 이전에도 칼의 악마의 능력을 지닌 자가 이곳에 있었나 보군요 라고 했죠. 마키만은 탄지로를 처음 봤을 때 탄지로의 이마에 있는 반점을 보고 예전부터 지옥이나 인간 세계에서 강한 실력을 지닌 칼의 악마의 표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칼의 악마가 처음 이 세계에 있던 요리치라는 인물과 계약을 하게 되었고 그 증거로 이마에 반점을 부여하게 되며 그 반점이 있는 자는 칼의 악마가 쓰는 검술을 개성할 수 있게 되었죠. 요리치 이후로 카마도 가문의 아이가 그 반점을 이어받게 되었는데 그들은 싸움보단 평화를 원했기에 점점 칼의 악마의 힘은 약해지게 되었고 그대로 그 엄청난 힘이 사라지게 되는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힘을 간절하게 바라던 요리치의 쌍둥이 동생 코쿠시보에게 그 칼의 악마의 힘 일부가 가게 되며 그 생명이 유지가 되었었죠. 그렇게 사실상 마지막 계승자가 될 예정이었던 카마도 탄지로를 마키마가 발견했고 마키마는 그 칼의 악마의 힘을 탄지로에게서 끌어내기 위해 지금껏 탄지로와 친하게 지내는 인물들을 희생시켰던 것이었습니다. 무자는 마키마의 엄청난 치밀한 면모에 소름이 끼쳤고 마키마는 계속해서 탄지로와의 싸움을 지켜봤죠. 탄지로가 가지고 있는 칼의 악마의 힘은 코쿠시보에게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100%의 힘을 내지 못했고 서로가 서로를 내비친 세계로 보며 흐름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코쿠시보와 탄지로가 다른 점은 하나, 바로 태양빛이 머금은 철로 만들 이윤도는 그 힘에 의해 혁도로 붉게 물들었고 코쿠시보의 칼은 자신의 뼈로 만든 무기였기에 탄지로의 혁도와 맞부딪혔을 때 계속해서 코쿠시보에게 데미지가 흘러들어온다는 거였죠. 그 데미지가 누적이 되자 코쿠시보는 최대한 탄지로의 칼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신경을 썼고 탄지로는 오히려 그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으며 이내 코쿠시보의 칼을 베어버리며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코쿠시보는 그 모습에 자꾸만 요리치가 예전 자신을 베어버렸던 트라우마가 떠올랐고 그 공포감을 알아챈 코쿠시보 몸속에 있던 칼의 악마의 힘이 탄지로에게 흡수되기 시작했죠. 그렇게 되자 탄지로는 더욱 강력하게 코쿠시보를 압박할 수 있었고 해외호흡을 더욱 완벽하게 구사하며 코쿠시보의 몸 곳곳을 베어버렸습니다. 코쿠시보는 겨우 몸을 재생해보려고 했지만 혁도의 힘에 의해 제대로 몸이 붙지 않는 상황. 코쿠시보는 역시 그 힘에게 사랑받고 있는 것은 이 녀석이었나? 라며 자신의 패배를 직감했죠. 코쿠시보는 마지막으로 모든 힘을 짜내 달의 업을 시전했고 탄지로와 맞붙이게 되었는데 결과는 코쿠시보의 목이 베어 공중으로 날아가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코쿠시보와의 싸움에서 체력을 많이 잃어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마키마는 슥 손을 뻗어 손가락총으로 쥐고 있는 탄지로를 겨냥했죠. 그런데 그 순간 무장의 촉수가 마키마의 몸을 사정없이 꿰뚫어버렸고 크크 이 녀석 정말로 계속 나를 지배할 수 있을 것 같았나? 라며 가운데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마키마는 입에서 피를 토하며 어째서 나를? 이라고 했는데 무자는 네가 저번에 나에게 타마요와 우가시키 당주가 접선할 거라는 걸 알려주며 그들이 쓸데없는 짓을 하려면 죽이라고 명령했었지. 그때 나는 그들을 그냥 죽인 것이 아닌 내 몸에 흡수를 한 것이다. 그대로 몸을 흡수하니 나는 이전보다 훨씬 강한 존재가 되었고 사실상 새로운 개체가 된 나이에 너의 세뇌가 풀리게 되었다. 그리고 일부러 너에게 지배하는 척 빈틈을 노린 것이지 라고 웃었죠. 무자는
그대로 촉수를 몇 개 더 뻗어 마키마의 몸을 더 뚫어버렸고 확실하게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에 흡수를 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로써 나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최강의 존재가 된다 라며 기뻐했는데 그 순간 탄지로가 뛰어와 마키마에게 꽂혀있는 무자의 촉수들을 단번에 베어버렸고 마키마는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죠. 무자는 이게 무슨 짓이냐고 화를 냈고 탄지로는 너야말로 마키마 씨에게 무슨 짓을 이라며 분노했습니다. 무자는 탄지로에게 방해하지 말라며 촉수를 뻗어 탄지로를 공격했고 탄지로는 순식간에 그 공격을 베어낸 뒤 무자에게 다가가 상반신을 베어버렸죠. 무자는 엄청난 고통과 함께 비명을 질렀고 너 지금 나랑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된다고. 저 마키마라는 여자는 사실 인간이 아닌 지배의 악마, 그동안 이 녀석과 동료를 죽이고 이 모든 일을 계획한 진정한 흑막이었다고 했습니다. 네 여동생 네이콜 납치하라고 지시한 것도 바로 저 여자. 난 네 여동생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고 했죠. 그의 탄저로는 그럼 네이콜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싸늘하게 물었고 무자는 지금 무한성 안쪽 감옥에 가둬놓은 상태며 금방 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탄저로는 당장 네이콜을 풀어줘 라고 말했고 무자는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줄 수 있다며 마키메에게 명령해 네이콜을 풀어주게 되었죠. 무자는 이제 나를 믿겠지? 라고 하며 부드럽게 웃었는데 순간 탄저로가 해협을 하며 무자의 몸을 다시 한번 크게 베어버렸습니다. 무자는 비명을 지르며 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고 네 동생을 풀어줬잖아 라고 소리쳤는데 탄지로는 애초에 네가 산속에서 조용히 살고 있던 우리 가족들을 건들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무자 네 녀석이 내 가족의 원수인 건 여전히 변함이 없어 라고 했죠. 무자는 이거 일이 꼬였다 라는 생각이 들며 이 녀석의 힘은 자신이 예전에 완벽하게 발렸던 그 검사 요리치 재림이나 다름없는 수준. 마키메에게 무한성의 구조를 빨리 바꾸라고 소리쳤고 그대로 빤스런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자는 씩 웃으며 이곳에서는 마키메가 있는 한 절대로 나를 잡을 수 없다 라고 했고 탄지로가 무자에게 닿으려고 할 때마다 장소가 뒤바뀌며 무자에게서 떨쳐놓게 되었죠. 무자는 이 빠져나갈 수 없는 무한성에서 굶어 죽을 때까지 한번 버텨보거라 라고 소리쳤는데 무자의 옆쪽의 벽이 탄지로에게 베어 무너졌고 무자는 나키메 이 자식이 접근해온다 라고 소리쳤는데 탄지로가 코앞까지 다가올 때까지 무한성의 구조가 변하지 않았고 그대로 탄지로의 참력이 무자의 몸을 두동강 내버렸습니다. 무자는 나키메 뭐하는 거야? 라고 소리치며 나키메에게 텔레파시를 보냈는데 어쩐지 자신의 텔레파시가 나키메에게 닿지 않았죠. 그의 무자는 달을 헬기를 시켜 나키메가 어디에 있는지 탐색했고 나키메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키메는 비팔을 들고 부들부들거리고 있었고 그 옆에는 마키마가 멀쩡히 서 있었으며 마키마의 눈빛이 그쪽을 쳐다보는 혈기의 눈빛과 마주치게 되었고 그대로 그 모습이 무자에게 생생히 비춰지며 이 시나리오 6부가 끝이 나게 되죠. 무자는 나키마의 옆에 있는 마키마를 보고선 마키마가 살아있던 것에 엄청나게 놀랐는데 분명 자신의 촉수로 마키마의 온몸을 꿰뚫었을 때 마키마의 생명이 끊어졌음을 느꼈고 마키마의 혈기처럼 재생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는데도 어찌 멀쩡히 살아있는 거냐며 절망했죠. 심지어 칼의 악마의 힘을 각성한 탄지로가 끊임없이 자신을 노리고 있는 상황, 자신보다 강한 두 마리의 악마를 적으로 둔 상황이었습니다. 탄지로는 또 한번 도망가 보시지? 라고 하며 저벅저벅 부장에게 다가갔고 부자는 다가오지 말라며 촉수를 끄집어내 탄지로를 집중 공격했죠. 탄지로는 내비치는 세계로 이미 부장의 공격할 타이밍을 읽었기에 그대로 그 촉수들을 베어버리며 여유롭게 다가갔고 부자는 예전 기고만장하던 자신이 요리치에 당해 오줌까지 질러버렸던 그때가 떠오르며 온몸이 공포에 짓눌렸습니다. 탄지로는 이제 그만 죽어 라고 하며 해협을 시도한 뒤 부자의 목을 베어버렸고 부자는 으악 내가 이렇게 죽게 되다니 라며 비명을 지른 뒤 목이 대구르르 굴러갔죠. 그러자 부자의 몸에서 촉수가 튀어나오며 사지가 느껴져 나갔고 6편으로 쪼개져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무자는 탄지로가 더 이상 자신을 공격하려는 행동을 취하지 않자 자신의 연기가 통했다는 걸 알았는데 분명 탄지로는 지금껏 혈기의 약점이 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 자신의 목을 베어버리면 자연스레 죽을 거라 생각할 거라고 판단했죠. 그래야 일부러 몸이 붕괴된 것처럼 스스로 몸을 폭파시켰고 이대로 죽은 척을 하다가 재생해 몰래 도망가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부자는 무한성 한 구석으로 목만 대구르르 굴러가고 있었는데 부자의 앞에는 웬 까마귀가 하나둘씩 모이고 있었죠. 부자는 그 까마귀가 마키마의 까마귀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고 불안한 마음에 허이
허이 저리가 쉿 하면서 겁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뭔가 현기증이 나는 듯 하더니 눈과 코에서 피가 주르르 흘렀고 그대로 엄청난 압박과 함께 무자의 머리가 납작쿵 짓눌려 버렸죠. 마키마의 옆에는 나키메가 툭 쓰러졌고 마키마는 나키메의 온몸을 소멸시켜버리며 무한성 자체를 붕괴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무자는 어서 도망가야 해 라며 머리를 겨우 재생하고 있었는데 마키마가 어느새 무장의 옆으로 저벅저벅 걸어왔고 당신 나중에 지옥에서나 다시 보도록 하죠 라고 하며 무장의 모든 세포를 소멸시켜버렸죠. 한편 탄지로는 무한성이 붕괴되자 곧바로 네이코를 찾아 나섰고 네이코의 냄새를 맡아 그녀에게 다가갔는데 네이코는 무장이 죽자 혈기의 저주가 사라지게 되며 인간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탄지로는 정말 다행이라며 네이코를 깨어났는데 저 멀리서 마키마가 그런 타마오 남매를 보며 손가락 총을 만들어 조준을 했죠. 그런데 그 순간 그만두세요 라는 소리와 함께 미츠리의 사랑의 공격이 날아왔고 마키마는 빠른 반사신경으로 뒤로 물러왔습니다. 마키마의 눈앞에는 귀할대 쥐들이 다합하게 뛰어오는 모습이 보여졌고 그들의 얼굴에는 적개심이 느껴졌죠. 마키마는 저는 방금 당신들의 원수이자 귀할대의 수건인 키부츠지 무잔을 대체했습니다만 이라고 말했고 사이미는 그거 참 고맙구만 그건 쥐들이 했어야 할 임무였는데 말이야. 그리고 귀할대 쥐들에게 부여된 마지막 명령이 하나 남아있지 라고 했습니다. 마키마는 그게 뭐죠? 라며 미소를 지었고 오바나인 싸늘하게 마키마를 죽여라 그녀는 악마다 라고 했죠. 귀할대 쥐들은 그동안 실종이 된 우부야시키 당주를 탐색하던 중 우부야시키 저택을 떠나기 전 쪽지의 자신은 마키마에 의해 조정을 당했고 그녀로 인해 수많은 인간들이 죽는 미래를 봤기 때문에 꼭 그녀를 죽여야 한다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무잔보다도 인간 세상이 위험한 존재일지도 모르기에 자신이 실종되거나 죽었을 때 모두 힘을 합쳐 그녀를 퇴치해야 한다고 했죠. 처음에 쥐들은 아무리 그래도 마키마가 악마라니 너무 터무니가 없는 소리 아닌가 했지만 대장장이 말에서 살아남은 한 어린 대장장이 한 명이 마키마가 암주 교메이를 살해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기에 모든 쥐들은 마키마에게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쥐들이 마키마를 둘러싸운 뒤 각자의 호흡을 시연했고 마키마는 지금 당신들을 상대할 시간 없다며 빠르게 전부 죽여버리겠다고 싸늘한 눈빛을 보냈죠. 그런데 그 순간 탄지로가 빠른 속도로 뛰어와 마키마와 쥐들 사이를 난입했고 도대체 같은 편끼리 왜들 이러는 거냐고 했습니다. 쥐들은 탄지로에게 비키라고 그 여자는 지금 인류 전체를 없애려고 하는 악마라고 소리쳤고 탄지로는 아까 무잔도 그런 비슷한 말을 했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며 당혹스러워했죠. 그런데 그 순간 쥐들 쪽을 바라보고 있던 탄지로에게 마키마가 손톱을 세워 그대로 꿰뚫어버렸고 바닥에 있는 피가 흩뿌려지게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그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고 탄지로의 복부 쪽이 마키마의 손톱에 의해 살짝 뚫린 상태였죠. 하지만 바닥에 뿌려진 피는 탄지로의 것이 아닌 바로 풍주 사이미의 것. 사이미는 적일지도 모르는 정체불명의 존재를 두고 등을 보이고 있으니 이런 꼴 당하는 거다 라고 했고 울컥하며 피를 쏟아냈습니다. 사이미는 마키마의 움직임을 보고 빠르게 뛰어가 대신 마키마의 공격을 당한 것. 탄지로는 그의 마키마가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는 걸 알아 내비치는 세계를 이끌어내 마키마를 자세히 봤죠. 마키마는 확실히 다른 인간들과는 다른 이질적인 어떤 존재임을 알았고 왜 자신을 공격하는 건지 제대로 대답해주지 않는다면 당신을 죽일 수밖에 없다고 정말로 이 세계에 있는 인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마키마는 저는 지배의 악마, 다른 악마들은 인간들이 고통받는 것을 즐기지만 저는 인간들을 지배하려는 입장에서 그들이 좀 더 안락하고 불행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탄지로 당신을 죽이려 가는 게 아닌 힘으로 제압한 뒤 지배하에 두는 것. 당신의 힘은 제 원래 세계에 있는 체인소의 악마를 상대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것이기에 꼭 얻고 싶어요 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체인소의 악마? 그게 뭔데요? 라고 물었고 마키마는 체인소의 악마는 다른 악마의 이름을 소멸시켜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 그 악마의 힘을 지배하기만 하면 수많은 인간들에게 고통을 주는 기아, 폭력, 질병, 전쟁 등과 같은 악마들을 없애버릴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했죠. 탄지로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걸 위해 사람들을 이용하고 귀할대 동료들을 죽일 수가 있다는 말인가요? 라며 화를 냈습니다. 마키마는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내가 이 세계에 와서 죽인 사람의 숫자는 50명도 채 안 되는 숫자. 하지만 내 계획이 성공을 하게 된다면 5억 명 이상은 살릴 수 있게 될 텐데 그 정도면
숭고한 희생이 되지 않겠냐고 그들을 위해 잠자코 희생을 해주라고 했죠. 탄이로는 잠깐 혼돈스러워하더니 이내 다시 칼을 꽉 쥐며 당신은 인간이 아닌 존재라서 대의를 위해 소수의 사람들을 희생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그저 내가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싸울 거야 라고 하며 해협을 시전했습니다. 마키마는 그거 참 유감이네요 라고 하며 탄지로에게 공격을 날렸고 탄지로는 그대로 빠르게 뛰어 마키마의 공격을 피한 뒤 마키마의 몸을 그대로 베어버렸죠. 하지만 마키마는 베어져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상복구가 된 것처럼 일어났고 탄지로는 내비치는 세계로 봤을 때 분명 숨이 끊어졌는데 어째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냐며 그것도 재생을 하는 것이 아닌 마치 없었던 일이 되어버린 것처럼 보였기에 더욱 당황했습니다. 예전에도 도우마에게 물어뜯겨 죽었음에도 멀쩡히 살아났고 부장에게 급소를 뚫렸을 때도 다시 살아났다는 것에 분명 마키마에겐 어떤 능력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죠. 그렇게 탄지로는 해협을 사용해 마키마를 여러 번 베어냈고 마키마는 베이고 또 베어도 계속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탄지로는 몇 번이고 반복하는 부활에 점점 지쳐갔고 이 여자는 불사신인가? 라며 절망스러운 기분이 들었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탄지로가 마키마에게 접근해 그녀를 베어버리자 마키마는 쓰러져 죽은 뒤 다시 일어났고 갑자기 근처에 있던 한 귀살대원이 툭 하고 쓰러져 버렸고 옆에 동료가 도대체 얘가 갑자기 심장이 뛰지 않는다며 당황했습니다. 마키마는 이제 이쪽에까지 순서가 온 건가? 라며 여유롭게 움직였고 탄지로가 다시 뛰어와 마키마를 베어 죽이자 이번에는 그 옆에 있던 귀살대원이 쓰러져 죽어버리고 말았죠. 탄지로는 이게 도대체 뭐지? 라며 이상함을 느꼈고 마키마는 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죄다 죽을 때까지 계속 하실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탄지로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고 마키마는 지금 저 귀살대원들이 죽는 것은 바로 당신이 저를 베었기 때문이라고 아까 전부터 당신이 나를 뵌 만큼 무고한 인간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했죠. 마키마는 자신이 죽을 정도의 상처를 입게 되면 자신의 눈과 마주쳐 매료되었던 이들이 부작위로 대신 죽게 된다며 이렇게 계속 당신이 나를 뵌다면 결국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이들 더 나아가 동생인 네이코까지 당신이 죽이는 꼴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그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고 모든 주들은 마키마의 어마어마한 치밀함에 그저 패닉이 된 상황이었죠. 탄지로는 지금까지 마키마를 베어버린 숫자는 100번이 넘었고 자신의 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부야시키 당주가 예지에서 보게 되었던 인간들의 죽음도 모두 탄지로의 손에 의해 죽게 된 것이나 다름없었던 것이었죠. 마키마는 탄지로에게 계속 저와 싸우실 건가요? 라고 물었고 탄지로는 네이코와 주변에 겁먹은 주들의 얼굴을 쓱 둘러본 뒤 내가 졌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마키마는 좋아요 탄지로 그럼 이제 당신은 나의 부하가 되어 함께 체인소의 양말을 잡으러 가기로 해요 라고 했고 마키마가 생각한 이 세계에서의 모든 임무가 끝마쳐지자 이 세계의 악마 종타쿠가 걸어놓은 저주가 불려가기 시작했고 마키마는 몸이 희미해지며 왜곡된 시공간에 빨려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어쩐지 마키마는 다시 원래의 자기 세계로 돌아가게 되자 탄지로에게 걸어놨던 지배가 끊겼고 탄지로는 기칼 세계관에서 머무르게 된 걸 보게 되었습니다. 마키마는 원래의 세계로 돌아와 보니 기칼 세계관에서 지배했던 모든 것들을 전부 잃게 되었고 그동안의 사건들이 모두 한여름밤의 꿈처럼 느껴지게 되었죠. 눈을 뜨자 공항 데빌런터 소속의 부하가 어디론가 운전을 하고 있었고 마키마에게 이곳에서 좀비 악마가 다른 무언가와 싸우고 있다는 보고가 왔습니다 라고 했고 마키마는 차에서 내려 그 폐건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폐건물 한쪽 구석에서는 이 세계의 악마 종타쿠가 어우 마키마한테 걸리면 큰일 난다 얼른 빤스러내야지 라며 도망갔고 마키마는 폐건물에서 좀비 악마를 전부 썰어버린 덴지를 만나게 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마키마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었는데 이번엔 사실상 악역인 마키마의 승리나 다름없는 전개로 그동안 귀칼 캐릭터들이 항상 승리하는 방식이나 악역 캐릭터들이 귀칼 캐릭에 당하는 방식과는 다른 결말을 내보았어요. 마키마가 가지고 있는 온갖 능력들을 가지고 흑막서사를 만들다 보니 왠지 모르게 마키마라는 인물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시나리오를 보고 마키마가 괜히 싫어지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마키마라는 인물은 이런 식으로 이런 맛을 표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종타쿠가 생각하는 마키마의 시나리오는 이런 맛이구나 라고 가볍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다른 재밌는 시나리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